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이리온 리서치 있습니다.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내가 왜 이베스트 네. 리서치 나도 헷갈리네. 우리가 일주일 전쯤에 그때 금융업종 정리하면서 보험업종에서 삼성화재 마이콜을 했던 동영상 있을 거예요. 그때도 은행주가 탑픽이면서 KB금융지주랑 JB금융지주 네. 먼저 찾았는데 일주일간 주가 좋았더라고요. 근데 뭐 요새 그래서 그런지 전배순 연구원이 8일 날도 또 은행주 또 자료 콜하시고 오늘도 또 내셨어요. 이거는 뭐 오늘 거는 뭐 대출 성장세 이게 포인트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은행 업종이 여전히 좋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금리 상승세가 좀 주춤했을 때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조금 이제 좀 고민을 하는 시점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그 뭐 가파르게 좀 금리가 올라와서 조금 이 상승세가 주춤할 수는 있는데 여전히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상반기가 은행주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늘리기가 유리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지표상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금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어제 이 대출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 또 나와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어느 그림을 보면서 말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림을 오늘 나온 것부터 볼까요? 네, 그렇게 그러면 2페이지이고요. 2페이지 네, 그림 1. 자료를 좀 바꿔주시고 네. 오늘 자료가 뭐냐면 2월 여수신 동향이죠. 그래서 이제 제목은 견조한 대출 성장세 지속. 예, 그 매월 이제 중반 정도 될 때 지난달에 이제 그 여수신 동향을 한국은행에서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 이제 은행권의 대출 동향이 같이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지표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1월 이제 그 가중평균 금리 동향도 그렇고 2월 여수신 동향도 그렇고 이렇게 월중으로 좀 확인되는 지표들을 보면은 1분기 은행권의 그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세가 좀 주춤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그 조금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한 지금 시점이 은행주에 대해서는 좀 이제 탄력적으로 주가가 계속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1, 2월 그 합쳐서 그 대출 증가율이 1.7% 정도로 제가 보는 이 지표상으로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2020년 4분기에 그 성장이 되게 왕성했던 시기에 2.1%를 기록을 했는데 오히려 1분기에는 이 정도 이상을 지금 기록을 할 것 같아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1, 2, 3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그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도 소폭이나마 좀 반등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그 성장세도 양호할 것 같아서 은행의 가장 큰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자이익의 흐름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1분기에는 근데 조금 이제 은행권의 이자이익 규모가 4분기 대비해서 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이제 구정 이제 연휴 같은 게 껴서 좀 일수 계산을 할 때 좀 그 감안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특이한 뭐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이 경상적인 은행의 이자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1분기에 많이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대출의 그 부문별 성장 증가율을 조금 보시면은 그 언론에 이제 그 은행권 가계대출이 뭐 이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이제 그 자료가 사실 이 이제 데이터상에서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그 2월 중에는 이제 신용대출의 증가세는 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이게 2월에 저희 명절 때 상여금들이 이제 일반 기업들 많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게 보통 이제 뭐 급여 통장이나 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그게 들어가서 네,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좀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또 시장도 조금 이제 정체 흐름을 보이면서 그 이제 추가적인 신용대출의 규모가 좀 줄어드는 영향은 있었는데 오히려 이 주택담보대출로 표시된 그림 3번에서의 그 수준을 보면은 오히려 1월 대비 그리고 지난해 연말 대비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 주택 관련된 수요가 또 이제 연말 연초 학기 시작하고 할 때 이제 이사철이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림 4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계대출 쪽의 증가율은 지금 전체적으로 10% 이상 이제 상당히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대출 같은 경우도 그림 5번에서 나타나는데 중소기업 특히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세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1분기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은 이제 지난 4분기에도 그랬지만 양호한 수준을 이어갈 것이고
당장 이제 그 대출 성장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은행권의 마진도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서 금리 상승세가 좀 주춤한 시기가 있더라도 은행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 시즌까지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차피 정부에서는 대출 성장을 좀 막고 싶어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은행한테 대출 금리를 좀 올려도 묵인하는 형태, 뭐 마음대로 올리는 건 예, 아니지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예.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대출에 대한 수요가 지금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금리라고 하죠. 가계대출 중심으로 가상금리를 지금 붙여가기가 상당히 용이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여튼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금리를 상당히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네. 이게 상단기가 이어질 것 같아서 그 3월 이제 중순이긴 한데 원래 3월 중에 이제 중순쯤 가계부채 관련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책에 나와야 되는 이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공개가 되긴 만약 했는데 LTV 전체적으로 다 놓고서 대출 규제에 들어갈 수도 있다면서요. DSR, DSR 로. 네. 그러니까 DSR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될 텐데 시사점은 이 주택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실 더 이상 규제를 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좀 적기 때문에 가계 신용대출 중심의 그런 규제가 나타날 거고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가상금리를 계속적으로 좀 신용대출 중심으로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은행들 중에서도 이 가계대출 쪽 그 익스포저, 그러니까 규모가 조금 취급 규모가 좀 크고 이런 곳들이 가상금리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수혜가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뭐 많은 분들 물어보시면 어떻게 뭐 가치주, 뭐 성장주에서 가치주는 뭐 이런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업종별로 최근에 환경 변화에 그래도 수혜를 없는 이익이 늘어나는 업종을 뭔가 하면 딱 금융업이 떠오르고, 사실 그 저번 주에도 우리가 그 녹음할 때도 은행주, 그다음에 손보주랑 생보주 다 해당된다. 네. 상대로 증권주는 좀 별로다. 시장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진 환경에서 조금 그런 것 같고. 근데 저번 주에 말할 때는 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는데 이전에 이번 주 금리가 좀 움직이면서 이번 주 들어서는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사기들 좀 그런 분위기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금리가 그러니까 약간 반등했다 추춤해도 그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출 네, 같은 그렇게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조금 이제 그 우려 내지는 좀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던 부분이 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네, 좀 그렇죠. 예, 8일날 나왔던 자료로 돌려주시면 거기에 그 얘기가 좀 있어요. 예. 만약에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은행주가 메리트가 있냐라는 이제 궁금증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시장 전반에 사실 좀 부정적인 이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뭐 아시는 것처럼 경기의 회복을 좀 저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결론적으로 제가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이 페이지의 그림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금융위기 이전에 그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났던 시기에는 그 그림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주의 조정이 사실 같이 그렇죠. 동반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적어도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뭐 4%, 5% 정도까지 급등했던 시기였던 거고, 그 이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 최근 한 10년 정도만의 궤적을 좀 놓고 보면은 사실상 물가 상승률하고 은행주 주가는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뭐 물가가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2월 기준으로 CPI 증가율이 뭐 1%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저 개인적으로는 은행주에 크게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플레 우려가 시장 전체적으로 특히 성장주 중심으로 좀 많이 조정 요인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은행주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그 그림 2번에서도 좀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금융위기 이후로는 사실 물가가 올라서 실질금리가 좀 떨어지더라도 명목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에서는 은행주의 탄력이 약하지 않다라는 점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실질금리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뭐 대출금리나 가상금리나 명목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은 은행주에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 이어서 아래 그림 3번인데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가장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이제 뭐 과거 경험상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아직 금리 인상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이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행주 주가도 시장 금리와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상승의 탄력이 좀 강하게 나타났던 경험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은행주 측면에서 큰 리스크는 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과거처럼 이렇게 급등을 한다면은 이게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갈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 그 그림 4번, 5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원자재 가격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게 부담이긴 하지만 역시 그 레벨 자체가 과거와 지금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라고 해도 저는 오히려 이제 은행주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일주일 전에 비해서 JB금융지주를 예전부터 좀 많이 강조하셔서 네. 거의 전고점 수준이 어제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근데 최근 이제 주가 은행주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그 말 KB는 뭐 5만 원 네. 넘어갔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자꾸 이제 뭐 장이 좀 불안정하니까 불안해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돌기 시작한 어떠면 또 모멘텀이 생긴 쪽은 지속 보유해 가는 게 맞다. 뭐 너무 하루하루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행주, 뭐 손보주 이런 것들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올해 연말 뭐 배당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기대를 할 수 있을 흐름인 것 같고 또 이익에 대한 전망도 뭐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재밌어요. 상반기에 계속적으로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이 있습니다. 좀 여기서 더 출렁이었을 때도 상대적 방어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 정말 이승훈 연구원이 좀 데뷔작으로서 통신주 냈는데 동교롭게도 통신주도 배당 플러스 좀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페이스북에도 좀 그런 쪽들로 포트폴을 좀 방어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지금 근데 해당되는 섹터에서 좀 더 강조드렸던 거예요. 그쪽에서도 SK텔레콤도 저희가 바이콜했던 종목이고 이런 쪽들이 뭐 삼성화재, SK텔레콤, KB금융지주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현 장세에서 시장을 뭐 매일매일 뭐 매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좀 포트폴리오 차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사실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 뭐 유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실적들을 까보면 또 그런 것들은 좀 보내야 되는 게 있어서 숫자도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함께 고민하시죠.